우리가 그 파마 머리를 하고 나서 이제 머리를 묶느냐 풀고 있느냐 그 차이에서 또 드라이를 가하게 넣느냐 안 넣느냐 거기에서 웨이브 탄력도가 빨리 풀리느냐 오래 유지가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직업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고 굳이 직업을 따지자면 우리가 물로 관련된 직업을 많이 가진 사람들, 뭐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그 수영 강사라든지 또는 그 왜 사우나실 이런 데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습도라든지 물기가 많은 곳에서 매일매일 물을 접하는 분들이 오히려 웨이브가 빨리 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서든 뭐 근무해도 그 웨이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웨이브를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하루 동안 자주 묶고 그리고 또 열심히 드라이를 넣고 그런 분들은 웨이브가 아무래도 빨리 풀어지지만 직업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자, 손상된 위주로 수분을 골고루 충분히 준 다음에 이거 조금 뺄게요. 자, 전처리 트리트먼트가 들어갈 건데 우리가 커트가 들어가기 전에 빗질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차 약간 바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손님이 웨이브가 조금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거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트리트먼트도 그 양을 선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머리가 손상됐다고 해서 듬뿍 바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른 머리에 우리가 마른 머리에 파마제라든지 영양제 도포를 하면은 이게 흡수가 안 돼요. 겉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밖에 그러니까 겉에 그 뭐지 머리카락 겉표면에만 묻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이게 침투가 돼야 되는데 마른 머리 상태에서는 침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그 물은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알칼리성제를 띠는 물을 뿌려주면은 이게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게 표면이 열려요. 큐티클층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이 조금 적셔진 상태에서 손상된 위주로 손상이 많이 손상이 많이 된 부분 위주로 가볍게 자, 전처리 트리트먼트. 물기가 없으면은 반드시 물기를 보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손상이 이루어진 부분만. 자,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손맛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고무 장갑을 끼고 이 좋은 제품을 트리트먼트 제품을 발라주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마른 손으로 내 손을 이용해 가지고 손의 열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흡착시켜주면 훨씬 침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트리트먼트는 내 피부에도 좋은 제품이 이렇게 유해한 제품이 아니니까 장갑을 벗으시고 트리트먼트까지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도포해가지고 흡수시키도록 그렇게 시술을 하도록 습관이 들여져 있으면 좋아요.
나머지 이 여유 손에 이렇게 나머지 그 잔여 트리트먼트로 우리가 앞머리가 손상은 없지만은 그래도 끝이 너무 가벼워서 뭘로 자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끝이 꼭 우리 수술 가게 치는 것처럼 많이 가볍기 때문에 끝에 이거는 그냥 손에 남아있는 여분의 그 트리트먼트를 이용해 가지고 네,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자, 물기가 너무 많다 싶으면 물기를 드라이를 이용해서 살짝 말려주세요. 전체적으로 수분기가 한 30% 정도 그 정도 남겨두고 좀 말려주세요. 왜냐면 너무 과도한 수분기가 있으면 트리트먼트까지 합쳐져 가지고 머리가 무거워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넣으면은 약 도포를 하게 되면은 머리가 더디게 나와요. 그래서 미리 이미 트리트먼트를 발라서 머릿결을 보호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드라이기를 이용해 가지고 머리를 한 수분이 30% 정도 남게끔 두피 위주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울 때 사실 너무 막 이렇게 좀 당황스럽고 해서 생각이 잘 안 나고 뭘 이렇게 다음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안 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배우는 입장에서는 뭘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미용사들은 그 미용에 끼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는 과정에서 눈치가 빨라요. 몰라도 눈치가 빠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처리 도포를 할 때도 머리를 약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우리가 빗질을 할 때 그 약이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센스고 눈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냥 골고루 자, 손님은 가리마가 없이 뒤로 다 감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마를 없이 감아도 긴 머리는 자연적으로 가리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리마 없이 뒤로 다 감을 건데, 일단 우리가 뒷머리가 빨리 안 나오니까 뒷머리부터 와인딩 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자, 빗질을 해서 우리가 대충 발랐던 파마 약재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묻히게끔 빗질을 1차적으로 하고, 요즘에는 그 뿌리 살리는 기계가 다양하게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비싼 거에서부터 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옛날 방식이 좋더라고요. 왜냐? 그거만큼 확실하게 뿌리가 사는 게 없어요. 왜냐? 잔잔한 웨이브가 속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단점은 또 있겠죠. 자연스럽지 않다라든지, 또는 너무 고무줄을 잘못 튕겨서 강한 웨이브가 들어가는데 고무줄까지 잘못 튕겨가지고 그 부위가 손상이 간다든지, 그런 뭐 장단점이 다 있지만은 뿌리가 확실하게 사는 거는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손님이 두상이 이쁘지만은, 숱도 적당하고 두상도 이쁘지만은 그 뿌리 살리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몇 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 살리는 거 우리가 싱이라고 하거든요. 그 머리는 긴 머리든 짧은 머리든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로트 선택만, 머리가 길면은 조금 더 두꺼운 거, 머리가 짧으면 제일 얇은 거,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옛날 어르신들이라든지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그 머리를 좋아해요. 왜냐? 잘 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역시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시술자가 뭐 그냥 요즘 나오는 걸로 뿌리를 살리겠다, 그렇게 하시면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이런 방법도 있다 하고 보여주는 거니까. 자, 우리가 그 로트 안착되는 머리만큼 얇게 떠서, 너무 얇으면 안 되겠죠. 한 1cm 정도 떠가지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정중앙 타듯이 쫙 가르시면 안 돼요. 약간 사선으로 따서, 자, 제일 작은 로트는 아닙니다. 이거를 한 바퀴, 두 바퀴. 우리가 로트 바퀴 수가 두 바퀴 정도 넘어가면 웨이브가 형성된다 했죠. 자, 두 바퀴 감고, 보이는 면에다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면에다가 고무줄을 튕겨주면 돼요. 보이는 면이 어디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면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뭐 더 살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안쪽으로 고무줄을 절대 튕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바퀴 정도. 두 바퀴를 감아야지 웨이브가 형성이 되니까 두 바퀴 정도. 그리고 고무줄은 우리가 항상 보이는 면, 숨겨져 있는 면이 아니고 로트 보이는 면에다가. 섹션 약간 사선입니다. 절대 일직선 섹션 뜨시면 안 돼요. 그럼 머리가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요 정도로 3개 정도 살려봤습니다. 근데 뿌리를 살릴 때 연달아서 3개를 살리는 것보다, 그러면 너무 그 부분만 웨이브가 바글바글해서 부자연스러우니까 약간의 뿌리를 살리고 조금 틈을 주고 또 살리고, 또 약간의 그냥 자연 모발로 틈을 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 머리가 서로서로 덮으면서 뿌리가 살아나요. 그리고 이렇게 잔잔한 웨이브가 표가 그렇게 덜 나요. 덜 나면서 뿌리는 살고. 자, 이제 와인딩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가 잘 늘어지고, 그리고 뭐 빨리 이렇게 탄력 있게 잘 나오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로트보다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조금 웨이브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 사용했던 로트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그걸로 섞어서 감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리마를 없게 한다고 했으니까 가리마 없이 뒤로 다 모아서, 자, 이때는 이제 와인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파마제가 꼼꼼히 들어가 줘야 돼요. 앞머리구나. 뿌리 밑에까지 바짝 감아도 머리가 자연스럽게 늘어질 거기 때문에 텐션을 딱 정확하게 넣어서, 자, 뿌리 밑에까지. 머리가 길면 길수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감아도 늘어져요. 뿌리 부분은 늘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길면 길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까지 다 감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감느냐. 우리가 뿌리를 살렸던 부위가 크게 감춰지게 아래쪽, 위쪽 머리를 위쪽, 그 다음에 뿌리 살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덮었던 약간의 틈을 줬던 그 머리까지 같이 잡아서 뿌리가 요게 살렸던 머리가 속에서 감춰지게끔 샌드위치 형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잡아서 감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와인딩을 할 때 내가 정확하게 텐션을 잘 주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손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돼요. 머리가 파마 감을 때 쫀쫀하게 감겨지는 것 같아요. 자, 지그재그로 믹스를 해가지고 넣었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에 머리는, 빠지는 머리는 굵게. 왜냐? 층이 약간 나 있는 머리인데, 밑에 머리를 우리가, 이거보다는 분명히 바로 이게 낮은 거잖아요.
로트가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층이 난 머리에서 우리가 그 층이 나면 맨 마지막 머리는 제일 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짧은 걸로 감아버리면 층이 없어져요. 왜냐? 더 작은 걸로 감으니까 땡 올라가 버리겠죠. 근데 그러면 기껏 층을 내놓고 그 층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개 정도는 굵은 걸로. 굵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그 로또를 써서 그런 굵게 감는 게 아니고 믹스했을 때보다 그 같이 썼던 그 굵은 로또. 자, 사이드 부분 우리가 이제 그 파마 와인딩 들어갈 때 미용사분이랑 그 보조분이랑 같이 들어가면은 그 자기 각자의 그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용사들은 항상 사이드를 맡아요. 근데 미용사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고 보조가 먼저 감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떠놓고 앞에를 과도하게 많이 떠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로트에서 조금 놀 수 있는 머리 정도 떠놓고 뒤에를 들어가게끔 하면 돼요. 왜냐? 앞에 보이는 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는 머리숱이 많아서 설령 약간 웨이브가 잘못 감아졌다 하더라도 서로 어우러지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보이는 면에서는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긴 머리를 감을 때 로또 와인딩을 할 때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거는 뭐 가로로 감든 세로로 감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감아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비처럼 가운데만 두툼해지겠죠. 그러면 머리가 빨리 늘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약간 지그재그로 사선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감으셔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두툼한 부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잘 감기겠죠. 항상 두피에 파마 약재가 안 묻게끔 조심하면서 뒤에 한꺼번에 감기에는 너무 넓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랬어요? 우리가 가감하게 2번 나눠서
우리 앞머리는 지금 너무 웨이브 없이 생머리인데다가 끝이 그죠? 너무 뻗죠? 이 머리 어디서 튀어나? 집에서 어떻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됐으면 뭘로 잘랐어? 주방 거 가위 잘랐죠? 자, 앞머리가 생머리끼만 면하게끔 약간의 볼륨만 주면 돼요. 자, 근데 머리가 지금 그냥 자연적으로 탁 났을 때 앞에 우리 삼각존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리는 어차피 똑바로 감는다 해도 이 머리를 말리다 보면은 분명히 쏠리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을 때는 똑바로 감아 주셔야 되는데 쏠리는 방향보다 약간 당겨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쏠리는 방향대로 감으시면 안 되고, 항상 머리가 쏠리는 방향, 그걸 우리가 제비초리라고도 하거든요. 그 반대 방향으로 당겨서 감아 주셔야 돼요. 이거 한꺼번에 감기에는 너무 양이 많죠. 그러니까 앞머리는 자국이 날 거를 방지해서 지그재그로 떠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1호이지만 1호로 감아도 되겠네. 1호로 1호로. 머리까지 와인딩이 끝났고, 이제는 파마 타임을 정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마 기본 타임은 30분이지만 손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웨이브가 어느 정도 나왔는가. 자, 웨이브가 잘 나와요. 잘 이상하게 파마가 잘 나오네. 자, 그거는 우리가 텐션을 잘 줬다는 거거든요. 파마를 감을 때 우리가 꼼꼼하게 텐션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잘 감았다는 뜻도 있으니까. 자, 웨이브가 손님은 빨리 늘어지고 조금 느리다고 했는데 충분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타임을 보시면 돼요. 뭐 열처리 10분에 자연 방치 20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는 머리가 길든 짧든 전체적으로 다 스틱을 해주세요. 왜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면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파마를 많이 안 말아보면은, 꼼꼼하게 감는다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그런데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파마 약재가 우리가 머리에 많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그만큼 머리가 손상도가 가기 때문에 단시간에 꼼꼼하게 빨리 감으셔야 되니까, 꼼꼼하게 감는다고 시간적 제한 없이 너무 오랜 시간 와인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항상 내가 조금 파마는 꼼꼼한데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반드시 시간 단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타이머 있죠, 중화 타이머로 쓰는 그 타임기로 10분 안에 그리고 뭐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 또 감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전체적인 와인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뒷부분만 감았다, 사이드만 한다. 사이드는 5분 안에 맞춰야 돼요. 둘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근데 혼자서 다 감아야 된다. 그럼 20분. 자, 혼자서 뒤에만 내가 감으면 된다. 그러면 어쨌든 늦어도 10분 안에는 다 이루어져야 돼요. 꼼꼼하게 감으면서 그 와인딩 그 시간을 빨리 단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자꾸 안 된다. 안 되는 건 절대 없어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머를 맞춰 놓고 내가 목표 시간이 10분이다. 그러면 10분을 맞춰 놓고 거기 맞춰서 와인딩이 긴 머리, 뭐 중간 머리, 짧은 머리, 긴 머리가 아무래도 감기가 쉬우니까 감기 쉬운 긴 머리부터 해봤다가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중간 머리, 그 다음에 아주 난이도가 상인 짧은 머리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연습을 해가지고 죽으라고 연습해가지고 안 되는 건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안 해서 그런 거니까 한 몇 번만 하면은 금방 손에 텐션이 생기기 때문에 손님하고 수다 떨면서도 충분히 빨리 감을 수 있어요. 약도 어느 한 부위 뭉쳐지지 않게 골고루 도포를 하시고 전기 타임 10분 보겠습니다.